저는 그래서 예전에 생각했던 게 저희 어렸을 때 이제 동화에 나오는 혹부리 영감 같은 경우가 이런 침샘 종양이나 침샘 암을 앓으셨던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부리 영감님에 관한 신박한 해석이 아닐 수 없다. 침샘암은 이름 그대로 침샘에 생기는 암으로 두경부암의 종류 중 하나다. 이외에도 두경부에는 여러 암이 생길 수 있는데 원인과 예방, 치료법 등을 함께 알아보자. 침샘암은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제 암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악성을 보통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악성이 아닌 종양은 그냥 양성 종양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침샘은 사실 양성 종양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 70~80%는 양성 종양. 이런 경우는 수술적인 치료만으로 이제 치료가 끝나는 종양인데, 암의 경우에는 같은 암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악성도를 나누거든요. 고악성도, 중등도, 저악성도, 어느 악성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이 암종의 성격이 다 다릅니다. 귀 밑이나 턱 밑에 또는 입 안에, 이런 데서 뭔가 만져지거나 붓는 것이 오래가는 것 같으면 그때는 한 번쯤은 침샘암이 아닌가라고 한번 의심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귀 밑에 안면 부위에 만져지는 혹이 있을 때는 침샘 종양이나 암의 가능성을 생각하고 병원 한번 방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직학적으로 20개 이상의 암종이 침샘암을 구성하고 있는데요. 각각의 암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전부 다릅니다. 어떤 암은 굉장히 온순하고 어떤 암은 굉장히 공격적이라서 진단 후에 환자들의 예후가 극명하게 갈려지게 되는데요. 저희는 그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저악성도와 고악성도 환자들을 대상으로 각각의 맞춤형의 치료를 시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행된 침샘암 같은 경우 안면신경을 어쩔 수 없이 잘라야 되는 경우도 많지만 저희 이비인후과에서는 아무래도 안면신경에 대한 그런 기본 지식이나 기술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신경을 희생하는 경우더라도 다른 곳에 있는 신경을 사용해서 다시 재건을 하는 수술을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처음과 같이 완전한 회복은 되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안면신경의 기능을 회복시킬 수는 있습니다. 또 이제 얼굴에 나타나는 암이다 보니까 이 절개선이 얼굴에 표시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절개선을 최대한 이제 가려서 수술하는 것도 저희가 또한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귀 속으로, 헤어라인 속으로 이렇게 절개선을 최대한 숨겨 드리고요. 그래서 이후에 수술을 받으신 이후에도 거의 표시가 나지 않게, 이제 이런 부분도 아무래도 얼굴이다 보니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포인트인 것 같고요. 구강암은 이제 입 안에 생기는 암입니다. 그래서 입술부터 해서요, 혀에 생기는 설암, 그리고 구강 점막에서 생기는 구강 점막암, 이런 암들이 대표적인 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강암도 앞에서 말씀드린 흡연, 음주, 그리고 여러 가지 만성적인 염증이나 자극 굉장히 관련이 깊고요. 증상도 말씀드린 것처럼 통증이라든지 궤양이 이제 한 곳에서 오래 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어떠한 조기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턱뼈 부위에 있는 치주에 생기는 암도 다 구강암에 속하는데요. 아무래도 전체적인 구강암 중에서 주변에 있는 뼈를 침범하는 치주에 생기는 치주암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혀에 생기는 경우보다는 좀 더 치료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혀라든지 구강 점막이 하얗게 변하는 경우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백반증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이 구강 백반증은 암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전 단계로 저희가 봅니다. 아무래도 제일 많이 저희가 환자분들한테 듣는 표현은 먹는 거, 그다음에 말하는 거, 이런 기능들이 수술하고 나서 좀 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직업적으로 이제 이 음성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는 그런 직업을 수행하고 계신 분들은 그런 기능을 최대한 보존해 드리는 게 저희들의 또 중요한 의무인 것 같고요. 아무리 또 진행한 암이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다학제적인 치료 또는 이런 수술 방법을 통해서 이러한 기능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저희가 선택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연과 금주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구강위생도 중요한 것 같아요. 영양 잘 관리하시고 구강위생이라든지 이런 것들 잘 관리하시고 생활 습관을 잘 유지 관리하시면 구강암은
조기에 또 진단도 가능하고 충분히 예방 가능한 암인 것 같습니다. 구인도암 중에 대표적인 것은 편도암이죠. 네, 그래서 입 안쪽에 있는 편도에 생기는 편도암이고요. 목에 멍울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이 바이러스에 의한 편도암이 림프절 전이가 굉장히 흔하거든요. 그래서 목에 뭐가 갑자기 만져져서 이게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유지가 돼서 오시는 분들 중에서 편도암이 발견되는 분들이 많고요. 또는 워낙 이비인후과 이렇게 진료할 때 반드시 목 진찰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육안적으로 보고 편도가 뭔가 비대칭이다, 또는 편도에 뭐 사마귀처럼 이상한 게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발견돼서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희 기관에서 가장 먼저 아마 해당 분야에 대한 로봇 수술을 도입을 해서 시도를 한 것 같은데요. 그 이후로 지금 한 10여 년 이상의 기간 동안 많은 편도암 환자들이 로봇 수술을 통해 해당 질환을 치료하고 완치를 받은 환자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과거에 저희가 편도암 환자들한테 시행했던 수술이나 기타의 치료 방법은 치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치료 후에 환자들이 겪는 고통이 컸던 측면이 많은데, 저희가 개발한 여러 가지 선행항암 요법이라든지 경구강 로봇 수술 등의 방법을 이용해서 그러한 환자들이 겪을 수 있는 고통을 많이 경감을 시킨 게 사실인 것 같고요. 이렇게 저희가 이제 기능 소실을 최소화하고 여러 가지 치료의 부작용을 이제 낮추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술 후에 이제 기능 소실이 많은 암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술하고 나서 반드시 또 이식 재건 수술을 같이 하죠. 그래서 이식 재건 수술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팔이나 다리, 허벅지에 있는 피부나 그 밑에 있는 연부 조직을 떼서 입 안으로 가져와서 결손된 부위를 저희가 재건하고요. 그 이식한 피부와 연부 조직이 잘 생착할 수 있도록 혈관들을 다 연결해주는 그런 수술들을 저희 병원 팀에서 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후두암은 다른 구인도암이나 침샘암보다는 그래도 암 발병률이 아주 많이 높아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조기 발견이 용이한 암이죠, 후두암은. 왜냐하면 이 후두라는 기관이 음식물의 통로의 앞부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숨쉬는 통로이면서 말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숨쉬고 말하고 또 음식물을 삼킬 때 어떠한 그 기능적인 부분에서 증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그 작업장의 오염 물질이나 대기 중의 오염 물질도 원인으로 생각은 할 수 있다는 보고들이 있어서 후두암도 분명히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식도 역류 질환 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소화기 내과나 이비인후과로 내원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위산의 역류가 과연 암의 유발과 어떠한 직접적인 원인이 있는지는 사실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러한 역학적인 조사에 의하면 정상인에 비해서 역류가 있는 환자들에서 약간이나마 후두암의 발생 비율이 높은 것 같다는 보고들이 있어서 그 원인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후두암은 이제 치료 방법이 또 상대적으로 다양하죠. 이제 레이저 수술을 많이 하는데요. 특히 조기에 진단된 후두암의 경우에는 이제 레이저 수술을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레이저도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CO2 이산화탄소 레이저가 많이 쓰이고, 저희 기관은 이제 혈관 레이저가 있거든요. 그래서 혈관 레이저를 이용해서 조기 후두암 또는 후두암을 음성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암의 성적은 좋게끔 유지하기 위한 그런 연구와 그러한 또 치료들이 많이 행해지고 있는 기관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조기에 진단된 분들은 아무래도 음성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레이저 치료를 통해서 암의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아무래도 진행된 후두암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게 되면 수술 후에 환자가 겪는 기능 소실이 워낙 크기 때문에 항암 치료나 다른 치료를 먼저 선행으로 시행해서 종양의 크기를 줄이고 수술을 시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늦게 발견된 후두암이라 하더라도 음성 기능이나 먹고 마시는 기능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도록 보존적으로 수술을 하거나 다학제적인 치료를 하거나
뭐 로봇 치료 등을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용을 해서 다학제적으로 저희가 긴밀하게 협의 후에 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남 세브란스 병원의 강점 중 하나는 음성 재활 및 교육이다. 조기에 치료한 후두암이나 수술 후 재건 수술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음성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추후에 음성을 또 개선하기 위한 2차적인 레이저 치료라든지 또는 음성을 좀 개선하기 위한 호흡이나 발성법에 대한 어떤 재활이나 교육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수술 후에 환자분들이 사회생활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한 재활이나 교육까지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후두암으로 수술을 받고서도 말하는 부분, 그러니까 의사소통의 수단과 그 다음에 먹는 기능을 최대한 유지하게끔 해드리는 게 저희의 이제 중요한 몫인 것 같습니다. 종류도 많고 그 종류 안에서도 또 조직학적으로 종류가 나뉘는 두경부암. 그러나 빠른 진단, 최선의 맞춤형 치료, 치료 후의 재활과 삶의 질까지 전방위로 생각하는 강남 세브란스 병원 이비인후과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라면 걱정을 덜 수 있지 않을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낙담하시기 전에 꼭 잘 의료진과 협의하셔서 반드시 치료를 잘 이겨내시고 또 치료 후에는 이런 것들을 재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용기 잃지 않으시고 치료를 마치시면 좋겠습니다.